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택 인사 올리겠습니다. 7월에 월말 경마가 되겠습니다. 토일 서울 경마 본격적으로 총 공세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제주 경마를 하루 쉬어가기로 결정을 했었죠. 아무래도 서울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물론 제주 경마가 최근에 예상 감각이 나쁘지는 않지만 제 주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경마의 모든 신경과 집중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내렸고요. 그런 결단을 내린 만큼 자연스럽게 결과 역시도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장추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장추열이가 많은 마필들의 또 인기 마필들의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의 판을 장추열이가 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잘 캐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주로의 영향은 크지는 않았죠. 선행 마필들이 대다수가 선전을 하거나 그러한 결과물은 보이질 않았어요. 어찌 보면 좀 약간 결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중에 또 굉장히 또 날씨가 덥고 또 습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지난주에 그대로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요즘 인기마들이 요절을 많이 내는 기수가 이제 2억 기수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축풍령이라든지 안양빛의 속도 요런 인기 마필들, 특히나 또 6점 하방의 특징이었고 이클립스 블랙도 강력한 올대가리 연식 1.2배짜리 그것도 얼마 전에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인기 마필들 전체적으로 좀 일요일까지 많이 기승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부분들이 2억이 특징인지 잘 꼼꼼하게 따져 주셔야 되고, 너무 또 과도한 인기만 기승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신뢰를 좀 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겠지요. 자, 최대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 경마 같은 경우가 결과물이 좀 꽤나 좋았기 때문에 요번 주 금요 경마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에 맞게끔 제 주종목 서울 경마의 특성을 잘 살려서 풀어나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윤택의 공지사항은 댓글 링크란을 참조해 주시면 자세하게 공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래에 댓글란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윤택과 함께 하시는 방법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 1경주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토요 경마 1경주가를 1300m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 1경주는 일단 기둥을 중심으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 아까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장추열의 이번에 퍼펙트 다나원을 좀 중심으로 놓고 공략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마필의 직전 경주는 복귀 휴양전이었죠. 부담 중량은 여전히 57로 무겁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선입권 안쪽에서 따라가면서 막판의 걸음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좀 여운을 남겼던 마필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조교의 강도는 충분하게 직전 대비보다 훨씬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붙들고 잡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얘가 선행을 나갈 방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퍼펙트 다나원이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1번의 세네파이터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앞으로 중장거리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전력의 마필인데 데뷔 전에 아무것도 이제 보여준 게 없었습니다만 기본 기량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1번의 세네파이터는 요번부터 우리가 길목을 잡고 배당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력이고요. 자, 조교가 좋은 게 요거예요. 3번은 즐거운 상상입니다.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리고 늦바라고 안쪽에 모래 맞고 전혀 움직이지를 못했던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격 처리가 났습니다. 실격이 나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출전하고 있는데 이미 5월 10일 날 추열이가 타가지고 입상을 따냈던 마필이죠. 이때 당시에 여유도 꽤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 3번의 즐거운 상상이었고요. 어차피 훈련의 내용이나 상태나 기본적인 저력 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벽 조교 시에도 계속 병합을 때리면서 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였기 때문에
3번을 즐거운 상상. 요거는 요번 경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력이고. 자, 그리고 나서 팔리는 말들 뻔합니다. 뭐 4번의 타이거 K라든지 5번의 로드 투 스피어, 그리고 뒷선에서 움직이는 뭐 6번의 오썸 스텝, 요런 말들이 팔립니다. 8번의 큐피드 월드는 편성이 좀 맞지가 않고, 외곽에 열어나 가천 보스는 아직은 좀 말이 둔탁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은 2번에 퍼펙트 다나원이 이제 선행을 가서 돌리는 경주가 된다라면 안쪽에서의 3번을 즐거운 상상, 그리고 이 외곽에서 추입해서 올라올 수 있는, 끈적하게 올라올 수 있는 6번의 오썸 스텝이라든지 4번의 타이거 K가 후차권으로 가장 유력한 경주다. 일단 2를 중심으로 잡고 1경주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경주가리 1400m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별정 A형 방식으로 치러지는데요. 그러니까 1경주하고 2경주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 둘 다 기둥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축마를 잡고 움직여야 되는 경주인데, 일단 인기 마필들로 팔리는 명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은 음파 스위트 뭐 당연히 팔리겠죠. 지난번 경주에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끈기를 발휘했단 말이고, 자, 거기에 5번의 원더풀 캐시 선행이 유리역시 되는 말이죠. 예, 5번 원더풀 캐시고요. 6번의 세인트 위너, 7번의 붉은 태양, 뭐 외곽에 8번 엑스팩터. 여명의 순간은 원래 1700 나가려다가 거기 깨져가지고 1300 나온 거죠. 자, 요번 경주는 일단 5번의 원더풀 캐시는 인정이 되는 축이 맞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결코 약하지 않은 편성에서 앞선에 나서면서 막판까지 끈기를 발휘했단 말이고, 지난번에는 이제 11번에 외곽의 불리함을 결국은 견뎌내지를 못했던 마필이 5번의 원더풀 캐시인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선행입니다. 예, 조교도 잘했고, 그래서 오는 대가리가 맞습니다. 놓고 사는 대가리가 맞는데, 2번은 음파 스위트가 아마 대끼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420km대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고, 직전 경주에도 인코스 안쪽에서 최선의 승부를 펼치고 마지막에 4차게 재건음 정도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새벽 훈련 시 안으로 좀 기대는 단점을 노출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안으로 기댄다라고 하더라도 부담감 자체는 상대적으로 덜 수는 있겠지만, 플러스 알파에 뭔가 기대감은 없는 마필이 이번에 음파 스위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음파 스위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대끼리로 팔린다라면 그거에 대한 값어치는 분명히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 자, 반면에 좀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게 6번의 세인트 위너와 7번의 붉은 태양인데, 특히나 얘를 조심하셔야 돼요. 예, 7번 붉은 태양은 무조건 이번 경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마필이 6월 8일 날 그리고 7월 12일 날 절대 전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경주를 펼쳤던 게 아닙니다. 6월 8일 경주에서는 진로가 막히면서 올라오다가 말았고, 지난번 경주에서는 너무나도 바닥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자, 요번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뚝심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말이고, 결코 또 약하지 않는 상대들을 약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선 7번의 붉은 태양이 종말에 무조건 날라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8번의 엑스팩터도 지난번에 선두권 붙여가지고 갖다 깨진 말이고, 선행을 좀 편안하게 가면 걸음이 좀 더 나오는 경향의 마필이 있지만, 5번에 원더풀 캐시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렇다 보면은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걸음이 안 나온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말은 요 두 마리다. 6번 세인트 위너와 7번은 붉은 태양이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경주의 각은 선택과 집중이죠. 예, 축은 있으니까 원더풀 캐시를 축마로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다. 자, 5번 중심으로 놓고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7번은 붉은 태양이 1순위고요. 6번의 세인트 위너가 2순위입니다. 그리고 배랑보고 2번의 음파 스위트, 요 정도 선에서 경주가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일단 저는 5번, 7번 쪽에 최대한 집중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말씀드리고 3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3경주거리 1400의 국산 5군 경주는 오늘 토요일에 첫 번째 추천 관심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예, 3경주는 오늘 토요일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출점한 10마리 단촐합니다. 당일 현장 가시면 2번의 골드캐쳐와 10번의 비상벨 두 마리가 깜빡깜빡거리는 배당으로 팔려 나갈 겁니다. 자, 2번의 골든캐쳐는 지난번 경주의 승군전
선입권 안쪽에 타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우승을 따냈단 말입니다. 물론 걸음의 여력이 뛰어나거나 상대 마필들이 강했던 거는 아닙니다. 약한 편성은 이기고 올라온 건데 어찌됐든 간에 3착 승군이죠. 그리고 강공을 노려볼 수 있는 말이고 꾸준하게 뛰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낫다라고 보여지고 3번의 영원포텐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뭐 올라오긴 했지만 간신히 마지막에 찍어서 올라왔단 말이기 때문에 연투의 기대치는 떨어지고요. 벽송도 마찬가지. 자, 여기에 이제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6번의 터보차지 같은 경우는 마지막 희망을 좀 걸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지막 희망이냐면 이 말은 원래 선행 마필이었습니다. 앞에 가서 한 바퀴를 돌렸던 마필인데 최근에 그런 조건들이 성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면서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그대로 어부지리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터지는 걸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말은 7번의 예스마담이라는 마필입니다. 예스마담 같은 경우는 데뷔 초반에 1400에서 효정이가 선행 가가지고 한 바퀴를 돌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능력 부진 재검도 받고요. 계속 바닥을 쓸고 있는 마필입니다. 3월 23일날 경주를 보시면 선두권 외곽에 붙여가지고 종반에 무너집니다. 전혀 걸음 자체가 특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경주에서 선두권 외곽을 똑같이 탔는데 오히려 지난번에는 끈적끈적하게 마지막에 올라옵니다. 자, 요런 거는 이제 변화에 대한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이 계속 좋아지고 변화가 생기고 컨디션 자체가 올라오다 보니까 끈기가 생기는 건데요. 자, 오늘 뭐 선행도 외곽에서 감안해가지고 갈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7번의 예스마담 플러스 알파로 봐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직전에 승군전에 4착했지만 가능성 보였던 8번의 굿프렌드 외곽의 문제의 마필 10번의 비상벨인데 이역기수가 지난주에 추풍력, 안양빛의 속도, 인기 마필들 전혀 힘 한번 못 썼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일단 직전 경주에서 경주 내용 자체에 여유가 있었죠. 뒷심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승군전을 대비해서 조교의 강도가 마음에 들지만은 않습니다만 기본적인 기량이라든지 사이즈 측면에서는 뭐 전혀 밀릴 게 없는 말이기 때문에 승군전이지만 경쟁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자, 3경주 저는 최저배당 마건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7번의 예스마담이 좋아졌다. 근성도 생기고 힘도 느껴지고 여러 측면에서 최선 강공을 펼칠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저는 7번을 중심으로 놓고 풀어가는 경주고요. 2번의 골드캐쳐, 10번의 비상벨, 8번의 굿프렌드까지 요 정도 선에서 한번 움직여보고 싶은 경주가 요번 3경주다 말씀드리고요. 4경주로 하겠습니다. 네, 4경주 거리 1200 국산 5군. 여기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경마 자체가 좀 재미있어집니다. 알토란 되는 경주들이 많아서 한번 붙어볼 만한 판때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은 인기마로 팔리는 게 안쪽에 1번의 왕최고죠. 요번에 1400에서 1200으로 거리도 줄여서 출전을 했고, 사용이가 없기 때문에, 자, 1번 게이트에서 뭐 선행 받아가지고 뛰어도 되고, 어찌됐든 간에 거리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굉장히 플러스 알파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안쪽에는 이번에 세이브 더 월드의 자막, 스터닝 월드가 있습니다. 스터닝 월드 같은 경우는 꾸준함이 장점입니다만 뭔가 폭발력은 떨어졌죠. 자, 지난번에 승군전 용근이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봤는데 아예 바닥에 있었던 마필이에요. 사실 직전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조교도 약하고 뭔가 짜임새도 없고, 근데 요번에는 정상적인 조교를 시행을 하면서 주중부터 강도를 대폭적으로 끌어올렸는데,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용근이가 박준배 마주의 스터닝머니라는 마필에 기승을 했었습니다. 요절 냈지요. 깜빡이 팔리고 완전히 요절을 냈습니다. 스터닝 월드는 두 번째 기승이고 박준배 마주의 마필이고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요번 경주에서는 강공을 외칠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전개도 요번에 나옵니다. 뭐 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있는 말도 아니고 선입권 안쪽에서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경주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스터닝 월드를 이번 경주 실질적인 노림수의 중심으로 잡고 공략을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3월에 스마트 A1은 출전 주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9주 만에 출전에다가 승군전인데 이번 경주에서 이마필이 뭐 선행을 나갈지 선임으로 나갈지 사실 각질 자체로 좀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자 6번은 호세 무시할 수 없죠. 지난번 경주 안쪽에 갇혔죠. 안쪽에 갇히면서 끌리고 모래 맞고 종반에 날아가 버렸던 마필이 6번의 호세인데,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모래를 덜 맞을 수 있는 외곽 게이트로 나왔고, 그리고 얘는 형군 5군에서는 언제든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앞에 갈 수 있는 말이고 기본적인 저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6번의 호세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서 강하게 한번 노림수를 둬야 되는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고, 8번의 벌교 데스티너가 1억짜리 고가의 마필, 기본적인 사이즈나 능력은 가장 앞서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1월달에 경주를 뛰고 나서 좌우지 봉화지 겸 질병이 오면서 또 6월달에 그게 또 재발이 됐고, 정상적인 조교를 시행을 했고 외형적인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지만 선뜻 손은 안 간다. 선뜻 손은 안 간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나머지 마필들 뭐 열하는 조이라이트 11번 외곽 게이트에서 앞에 가서 비비고 들어간다? 쉽지는 않습니다. 얘도 무조건 선행을 가야 터띠입니다. 400km대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곽 게이트가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4경주죠. 자, 전개적 이점 그리고 마주에 대한 신뢰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본다라면 이번 스터닝 월드를 충막감으로 중심으로 잡고 자 공략을 해야 되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터닝 월드를 좀 중심으로 잡고 공략을 들어가고 싶은 경주고, 꼬랑지에서는 최대한 좀 간략하게 선명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5경주로 갑니다. 네, 5경주 거리 1200입니다.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오늘은 장추열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드려도 좀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장추열이가 워낙 인기말도 많이 기승을 하고 또 되는 마필들, 사연이 있는 마필들에 많이 기승을 하다 보니까 자 오늘은 좀 중심적으로 장추열을 좀 계속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1번의 라운드 케이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교 강도가 뚝 떨어졌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 워낙 약한 상대들에서 간신히 또 입상을 때려낸 거기 때문에 사실 연투에 대한 가능성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안쪽에 이번에 울트라이트도 요번에 조교가 좀 안 돼 있고, 자, 무서운 거는 오히려 이거죠. 3월의 골드베르크죠. 자, 골드베르크는 마체가 작은 약간 추입 성향의 마필입니다. 단거리일 때는 또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거리가 좀 1400 정도 간다. 그러면 종반에 올라오다가 맙니다. 지난번처럼. 요번에 또 거리를 줄였죠. 내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선두권이 조금만 무너지면 움직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을 해 주셔야 되는 요주의 마필이고, 4월에 금악스타는 20주 만에 출전, 부담 중량 2점은 감량호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선행마가 너무 많아요. 복귀 전에 선행마가 너무 많다는 거는 쉬운 그림이 아니고, 그냥 가라도 선행 가다가 버티는 정도기 때문에 오늘 경주가 쉽지가 않고, 자 지난번에 이제 승군전 가능성을 내보여줬던 6번의 소아러스타가 실전을 거듭을 하면서 계속 좀 좋아지고 있죠. 마필 자체가 생각보다 잘 뛴다.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5월달 경주에도 안쪽에서 모래 맞고서 끈적하게 자기의 걸음을 발휘를 했고, 지난번 경주에도 선입권 안쪽에서 따라가면서 종반의 뚝심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뭐 인기 1위로 당연히 팔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의 마필이고요. 자, 거기에 이제 외곽의 8번의 노프라블럼이죠. 노프라블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마필을 첫 차를 탔었죠. 4월 26일 날 복귀전에서 바로 놓고 때려가지고 잡았단 말인데, 그리고 5월 24일에도 뭐 승군전 워낙 뭐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주 승군전 1400 거리 늘려가지고 인코스 안쪽 전개를 펼쳤는데 오히려 몰에 맞고서 종반의 걸음이 좀 나오지 않았던 케이스가 노프라볼럼입니다. 자, 요번에 조교 패턴을 좀 바꿨습니다. 짜임새 있는 조교를 시행을 했고 거리를 줄여서 나오면서 훨씬 더 메리트적인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게 8번의 노프라블럼이죠. 상태 괜찮아요. 기본적인 기량도 있고. 그리고 9번의 엑설런트 킨도 꾸준하죠. 결정타는 좀 약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요 말은 시종일관 외곽을 돌면서 또 심지어 지난번 경주는 완전히 깡바닥에서 추입을 해서 올라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형군 어느 편성에 갖다 놔도 얘는 경쟁력은 있다. 예, 요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외곽의 10번의 금악진주는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경주력이 좀 떨어지고 11번의 한센브레이싱은 402kg대 정말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최외곽에 걸려있고 17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체중 자체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일 좀 강한 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중 자체가 여기서 만약에 더 빠져나왔다. 그렇다면 11번의 외곽 게이트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다 따져도 6번의 소와러스타를 놓고 때리는 게 맞다. 일단은 전력 자체가 안정하에 접어들은 마필이고 모래에 대한 반응도 전혀 일절 없고 거기에다가 꾸준하게 뛰면서 걸음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6번의 소와러스타를 이번 경주 중심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6번의 소와러스타 충분한 상승세와 맞물려서 기본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다. 자, 6번을 중심으로 놓고 이제 풀어나가는데 자, 8번은 노프라블럼, 9번의 엑설런트 킨, 그리고 안쪽에 3번의 골드베르크까지 후차권에서 지울 거 지우고요. 일단은 앞선에서 버틸 만한 말은 없지 않겠느냐, 그 그림을 그려놓고 5경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6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6경주는 오늘 토요일경마 두 번째 추천 간심경주이자 자, 오늘 토요일경마에서 가장 제가 강하게 붙어보고 싶은 메인 추천 경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거리 1300의 혼합 4등급 기복마필들의 편성인데 당일 현장 가시면 인기마로 팔릴 게 2번의 위즈 리얼리티, 3번의 하이칸, 7번의 밀리언 보입니다. 실내 하나도 안 가는 말들이 싸그리 인기마로 몰렸습니다. 지난번에 선행 가서 그것도 도주해가지고 버티고 들어갔던 9번의 예술이야라든지 요런 말들이 팔리는 경주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2번, 3번, 7번 요런 말들이 요번 판때기에서 팔리고 들어가는데 저는 얘네들 놓고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좀 기다려왔던 말이기도 하고 이 말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요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의 급행열차라는 마필인데 남양열차도 아니고 고속열차도 아니고 급행열차입니다. 모계 형제 마필로 부산에서 잘 나가는 강서자이언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혈통 자체는 굉장히 발전 기대치가 높은 좋은 혈통의 마필입니다. 첫 번째 주행검사 5월달 경주에 보시면 종반에 쭉 하고 올라오는 걸음이 괜찮았습니다. 데뷔 전에 어느 정도 인기가 팔렸지만 바닥에 눌러붙어 있었고요. 지난번 경주도 의도적으로 모래를 피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빼가지고 타긴 했습니다만 거리적인 손실을 많이 봤던 마필입니다. 올라오다가 말았습니다. 자, 데뷔 이후에 가장 강한 조교를 CC멍이가 전담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얘는 모래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외곽이 나아요. 그리고 마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몸싸움에 휘말리는 것보다 외곽에서 편안하게 타고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기본 혈통적인 배경 그리고 자세가 일단 좋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끈기까지 겸비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오늘 편성이 약합니다. 저는 11번의 급행열차를 놓고 열차에 한번 올라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요, 전개는 뻔할 뻔짜입니다. 어떤 전개냐, 예술이야는 당연히 선행을 나가겠죠. 안쪽에서 2하고 3이 바로 이제 선두권 갖다 붙이고요. 자, 외곽에 이제 7 붙고요. 그리고 10 스팅제트가 붙는 이러한 전개의 흐름입니다. 앞선 자체가 신뢰가 안 가죠. 우당탕탕이 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번에 위즐 리얼리티는 거리를 줄인 게 상당히 플러스 알파이기는 하지만 얘도 어차피 2월달에 우승했을 때 선행 가서 돌렸던 거죠. 선행을 못 가면
아직까지 장담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되고 3번의 하이칸도 지난번 1400에서 가서 깨지긴 했지만 줄어든 거리. 그렇죠. 오히려 하이칸이 좀 더 인기마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예, 뭐 나머지 마필들 다 그냥 그렇습니다. 7번 밀리언 보이도 마방을 이적을 하고 지난번 경주 잘 뛰긴 했지만 얘가 고작 이겼던 게 뭐 레인스타라든지 뭐 즐거운 상상, 슬링스타인데 생구미에서 뛴 거는 아닙니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 뿐이지 승군전에 바로 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예술이야는 지난번에 선행 가가지고 쏘고 들어갔단 말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열한의 급행열차가 저는 안 될 게 전혀 없다라고 보는 가정이기 때문에 자 6경주를 메인으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메인 추천 관심경주 11번의 급행열차. 자 이번에 올라타자. 상태 좋고 외곽 유리 잠재력 으뜸이다. 편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아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열한의 급행열차를 중심으로 잡고 올라가면서요. 자, 꼬랑지 막건 부분에서 없는 말들 좀 싸그리 지워버리고 최대한 이기는 막건으로 6경주 메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월이 1200입니다. 혼합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윤택과 함께 하실 분들은요, 이 영상 밑에 보시면 댓글란이 있어요. 그 댓글란에 제가 링크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요, 윤택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공지사항 한번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혼합 3군의 1200m, 결코 만만치 않은 선행말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 일단은 뭐 앞에 간다라고 하면 4번 봉화스테이, 6번에 어피어 굿 우먼, 외곽에 8번의 네이비 캡틴, 10번의 큐피드 이시입니다. 10번의 큐피드 이시 보니까는 얘가 인기 1위로 팔리더라고요. 13주 만에 출전에다가 또 실질적인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선행이죠. 선행을 갈 수는 있는데 선행 상대 마필들이 꽤나 있고, 그리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항상 출전 텀이 길어요. 작년 11월 말에 나왔다가 2월에 나왔다가 또 4월에 나왔다가, 물론 나오면서 계속 좋은 결과물들을 얻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체중을 맞추는 게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출전 텀이 긴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여기가 오늘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인기말을 탔었을 때 결과물이 생각보다 좋지가 못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얘가 인기 1위로 팔린다라면 분명히 우리가 사강경을 낄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는 틀림이 없지 않겠느냐.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일단은 안쪽에서 보면 내선에서 추입할 수 있는 3번의 원평 킬라가 있고, 얘도 뭐 결정력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정의가 얘를 타는 방법을 잘 알죠. 선입권 안쪽 붙여가지고 마지막에 한 발 쓰는 그런 작전을 선택을 하는데 일단 상태는 괜찮습니다. 4번의 봉화스테이는 5월달 경주에서 때리고 들어가고 지난번에 경주 제외됐던 마필, 아무래도 좀 현장 컨디션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이라든지 뭐 사이즈는 분명히 있는 말인데 워낙 상태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뭔가 충마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다소 좀 꺼림직한 부분이 있고요. 자, 대응 클래스가 좋아요. 어떤 부분에서 좋으냐, 어떠한 전개를 갖다 펼친다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능력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 마필이 대응 클래스입니다. 지난번 경주를 뛰고 나서 13주 만에 출전을 하고는 있지만 이 마필이 그동안 우승이 없었을 뿐이지 절대 약한 상대들하고 뛴 건 아니죠. 오늘도 스마일부터 해가지고 리얼딜, 탑티어, 뭐 파르키우스, 스파크 썬더, 이렇게 어느 정도 능력이 검증이 되는 마필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했단 말이고, 공백기는 있지만 조교를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했거든요. 전개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최적의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말이 5번의 대응 클래스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만 좋다라면은 아예 얘를 놓고 때릴 빵수도 충분히 그려지는 게 요번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6번의 어피어 구두먼은 지난번에 배낭판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결론은 가서 깨졌습니다.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가서 깨지더라. 여기에 이제 외곽의 네이비 캡틴도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되고요. 레이디 아나비는 예전 기력이 안 나오고, 뭐 10번의 큐피드 이선 아까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렸고, 자 그렇기 때문에 7경주는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상태 이상 없고 가장 안쪽 최적의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자 5번의 대응 클래스를 놓고 때리는 게 맞다. 자 전개적으로 가장 유리하고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패턴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이 대응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저는 5번의 대응 클래스를 이번 경주에서 좀 중심으로 잡고, 예 후차권 막건에서 10번의 큐피드 이시 빠지는 그 그림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로 갑니다. 네, 8경주가 1800m 국산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8경주하고 9경주는 연달아 추천 경주로 갈 예정인데요. 자, 8경주는 좀 제가 평균적인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림수를 가지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먼저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1번의 우루스키는 일단 되던 안 되던 뭐 선행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원래 선행 마필이었고, 선행을 가서 결과물을 또 냈던 그런 전력의 마필인데 상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1번의 우루스킨이 선행을 가면 바로 옆에서 붙는 게 6번의 벌교에스타하고 8번의 셰클포인트죠. 이 두 마리가 선두권에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발목을 좀 잡는 거고, 자 3번의 제타머스터는 기복이 좀 있습니다. 자 어떤 기복이냐면 마필이 모래를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데 4월달 경주 보시면 3월달 경주 보시면 모래 맞고 안쪽에서 쫙 날라와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끈적하게 뒷심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라면은 뭔가 이제 결정타적인 부분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번에 만약에 얘가 인기마로 됐을 때는 메리트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월의 제타마스터를 세게 보지 않습니다. 약간은 애매한 위치에 놓고 싶고요. 5번의 비전 파워는 최근에 곧잘 뛰고 있는 게 전력의 최선이라 봅니다. 선입권 안쪽 최적의 전개, 마지막에 위협되지 않는 뒷심, 딱 그 정도. 6번의 벌교스타가 문제죠. 능력은 원톱 아니겠습니까? 57.5가 발목을 잡고 12주 만에 출전이라는 게 또 발목을 잡죠. 선행도 되고요. 뭐 심지어 과거에는 추입까지 해냈던 기본적인 능력이 인정이 되는 마필입니다. 워낙 최근에 잘 뛰고 있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리지만 아무래도 여러한 부분들이 신뢰가 가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안쪽에서 또 우루스킨까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선두권 외곽 2선을 돌 가능성이 높죠. 심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축으로 놓고 때리기에는 뭔가 불안 요소가 있는 마필이 6번의 벌교의 스타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곽에 있는 마필들, 요런 말들이 팔리는데 10번의 명성축제라든지 11번의 천장산대, 10번의 명성축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열심히 타는 느낌까지는 안 들었죠. 인코스 안쪽에서 그냥 붙들고 타면서 마지막에 그냥 결대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요번 경주 같은 경우는 재정비를 충분히 하면서 조시를 올렸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11 천장산은 열심히 안 탔어요. 왜냐면은 이 천장사라는 마필 자체가 승부가 들어갔을 때 패턴은 뻔할 뻔짭니다. 3월 23일날 경주 보셨겠지만은 외곽 감아가지고 마지막에 뚝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날 제가 한강글로리에 붙여가지고 93배를 주력으로 먹었을 때, 이때 기분 너무 좋았잖아요. 기분 너무 좋고 한골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때는 중간에 무빙해가지고 선두권을 엎어가지고 들어왔던 저력을 발휘를 했죠. 예, 그리고 나서 5월달 경주 아예 바닥, 6월달 경주 지난번에도 아예 바닥에서 재고치는 느낌. 자, 요번에 CC1으로 등짝을 바꿨습니다. 상태 좋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경쟁력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근 두 번의 이 경주는 우리가 이제 손바닥으로 가려놓고 보자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11번의 천장사를 제가 4월달을 마지막으로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아예 추천을 드리질 않았었습니다만, 요번에는 한번 놓고 풀어나가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얘를 중심으로 잡고 풀어나가겠다. 자, 8경주 추천 관심 경주. 자, 걸음을 아끼고 또 아껴왔던 11번 천장사를
노림수의 중심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11번을 놓고 한번 풀어나가겠습니다. 6번 벌교의 스타, 그리고 10번의 명성축제, 9번의 뭐 스톤브레이커, 뭐 3번의 제타마스터, 요 정도 선인데, 어찌됐든 간에 제타마스터와 벌교의 스타가 깜빡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깜빡이는 불안하다 말씀드리고, 구경주, 마지막 경주로 갑니다. 네, 오늘 구경주 거리 1800 2군 경주. 자, 오늘 토요 경마의 마지막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의 마지막 경주인데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전마 8마리 단촐합니다. 근데 요런 경주가 오히려 어렵죠. 능력 자체가 편차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능력이 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요번 마지막 경주 같은 경우인데, 일단은 단적으로 보면은 선행마가 3마리가 있습니다. 1번에 자이언트 펀치, 2번에 이스트 웨스트, 외곽 8번에 드래곤 불패가 있습니다. 일단은 안쪽에 1번에 자이언트 펀치부터 볼까요? 예, 지난번 경주 편안하게 선행을 가서 중반에 걸음이 무뎌졌던 마필입니다. 12주 만에 출전인데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경주에서도 선행을 나가면서 중반에 버티고 들어갔던 마필. 선행 갈 수 있어요. 앞에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번에 이스트 웨스트. 자, 1번하고 2번은 강력한 연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 막건이죠. 2번의 이스트 웨스트는 일단 지난번에도 점핑, 지지난번에도 점핑, 계속 지금 점핑을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라 3군으로 들어가면 부중 자체를 57 혹은 57.5 높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요번 경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조교강도 끌어올리고 안쪽 게이트 받았고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심지어 거리까지 1800으로 줄여서 출전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이런 측면에서 오는 강력한 믿음감이 있는 말은 2번의 이스트 웨스트입니다. 자, 현장에서 많이 팔릴 겁니다. 많이 팔릴 건데 문제는 요거예요. 1번하고 외곽의 8번 드래곤 불패 벽을 좀 넘어가야 됩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개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3번에 머스탱 파워, 그리고 4번에 점순이고, 5번의 킨톡 같은 경우는 앞말 중에서는 가장 원톱의 능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지난번 경주 뛰고 나서 골편 골절이 났죠. 골편 골절이 나고 뭔가 정상적인 조교가 시행이 됐다라는 느낌을 아직은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휴양 이후에 복귀 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다소 좀 고민이 되는 게 5번의 킨톱이고, 8번의 드래곤 불패도 지난번에 너무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받아가지고 한 바퀴를 돌리긴 했지만 요번에는 실질적인 승군전이죠. 외곽으로 밀려있고요. 오늘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 때려 죽여도 선행을 못 나갑니다. 지난번에는 선행을 나갈 말이 없었기 때문에 선행을 나간 거지만 요번에는 외곽 2선 3선 돌고 난리가 나야 되는 전개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인기마 중에서는 이번에 이스트 웨스트가 제일 낫지만 제가 요번 판때기에서 가장 강하게 노림수를 두고 싶은 말은 4번의 점순이고인데, 왜 점순이고를 말씀을 드리냐면 점순이고는 앞말 중에서도 그래도 기본적인 기량과 사이즈는 가지고 있죠. 얘가 못 들어온 지도 거의 뭐 1년이 다 된 것 같은데, 글쎄요, 2000은 버겁죠. 2000은 버겁고 뭐 특별경주도 버겁고 1800에 2주 만에 서둘러 나왔다. 놀러 나온 것 같진 않고 조교도 괜찮아. 종반의 뚝심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신의 이름이 이끌어가는 그 빠른 페이스에서도 마지막에 자력으로 추입을 했던 마필. 저는 4번의 점순이고가 요번 경주 재밌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주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세게 보는 건 2번의 이스트 웨스트하고 4번의 점순이고다. 이 점을 명확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천 관심 경주 2번의 이스트 웨스트, 4번의 점순이고, 자, 두 마리가 이번 판에서 핵심 노림수다. 요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나머지 마필들 8번의 드래곤 불패의 불안감 말씀을 드렸고, 뭐 3번의 머스탱 파워는 당연히 봐줘야 되는 그러한 전력이 되겠죠. 하여간 토요 경마의 마지막 경주는 2번, 4번 두 마리 쪽에 좀 초점을 맞춰놓고 우리가 움직여보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토요 경마 예상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 경마에서 좀 더 확실하게 알토란 같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자, 서울 경마 특집 주간이기 때문에 더 훨씬 더 공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겠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일요일 예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